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아침 8시 5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의 표면적인 악재는 사우디 감산이죠.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서 장중에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나면서 긴축 우려가 자극이 됐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고 또 달러가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악재로 작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영향들도 있긴 있었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지표의 영향, 미국에서 발표됐던 지난주 고용지표하고 물가지표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어젯밤에 이제 미쳤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깜빡하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어제 중국 지표가 또 하나 발표되긴 했거든요.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PMI인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치를 하회했단 말이죠. 중국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일부 또 어제 증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에, 그죠? 중국 지표는 유럽 증시에 영향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주된 영향,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죠?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 우려가 다시 나오고 달러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대표적으로 나온 악재는 국제유가 상승 이거였습니다. 그죠? 사우디 감산이 가장 큰 악재였던 게 맞긴 맞아요. 네, 다른 것들의 영향도 있지만 다른 것들의 영향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발표된 이 중국 지표는 다시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를 다시 살리는 지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소식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고, 이미 시장은 단기적인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는요. 이 직전 저점이 다시 위험해져야, 이게 그래야 이제 중국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일단 어떤 단기적인 바닥이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경기 침체,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일단은 지금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저런 지표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하여튼 그래서 요 정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는 특별한 거 없었고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굳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다면 이런 거 정도. 연준 원로이사가 나와서 빠른 금리 인상 필요 없다라면서 조금 좀 시장의 긴축 우려를 좀 누그러뜨리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네, 그다지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알고는 넘어가자고요.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하면 되겠는데요.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 마감했다라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도 어떤 그런 하락으로서의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잘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일단 미국 증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일단 반등 흐름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반등이 멈춘 겁니다. 반등이 멈췄는데 이게 매도세가 강해서 반등이 멈춘 게 아니고 매수세가 좀 약해져 가지고 이 상승이, 그러니까 지금 반등 탄력이 둔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락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도세를 확인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도 일단 그렇게 의미 있는 매도세를 확인하는 데는 좀 실패한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지지력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한 모습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상승이 둔화된 건 분명합니다. 못 올라가고 있어요. 하락 마감하고요.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방향이 꺾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하방 베팅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집중해서 봐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린 거, 그런 거에는 그런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도 열심히 보다가 뭔가 좀 하긴 했는데요. 하방 진입을 조금 좀 하긴 했는데, 일단 좀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매수세가 약해진 건 맞는데 아직까지 매도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좀 피곤한 좀 이 싸움은 더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히 기술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S&P는 그래도 좀 매도세를 확인한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물론 엄청 강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S&P인데요. S&P는 어제 위쪽에 저항을 확인하고 어떤 일단 분봉상에서 봤을 때 중요한 지지선을 살짝 붕괴시켰기 때문에 매도세도 등장하긴 했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 그래도 뭐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살짝 붕괴시켜가지고 그래도 일단 S&P는 이 정도면 일단 반등을 끝낸 모습이긴 합니다. 반등 흐름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반등이 계속 지속되려면은 이 지지선을 여기 있는 지지선 그 8월 29일 날 종가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서는 안 됐었는데 일단 붕괴는 시켰었기 때문에 일단은 S&P는 매도세가 등장한 건 일단 확인이 된 거고 일단 반등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밤 확인은 더 필요할 겁니다. 워낙 조금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필요해요. 일단 그래서 아래쪽으로 일단 근데 가능성은 열렸다. 그죠? 반등이 끝났다. 일단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확인은 더 필요합니다. 검증은 더 필요해요. 나스닥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아직도 강합니다. 나스닥은 보시면 이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를 안 깨고 있어요.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 안 깨고 있고 오히려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봉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반등이 주춤하고 있어요.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고 있는 건 일단은 하방 베팅의 근거로서 일단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저는 일단 조금 진입을 하긴 했죠. 조금이 아니고 어젯밤에 그냥 뭐 진입했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분봉을 봐도 뭐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굳이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분봉 뭐 볼 건 없는데 분봉 같은 거 보자면 어젯밤에 장 초반에 굉장히 좀 혼조했습니다. 요게 이제 장 초반인데 장 초반에 혼조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변동성을 폭발시키면서 일단 급등을 했었죠. 급등에 대한 피로감 멋지게 소화하고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30분 봉으로 좀 볼게요. 나스닥 30분 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를 못 넘고 있는 거죠. 여기 15,600까지 갈 힘은 없고요. 지금 여기서 못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15,570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가 어떤 지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자리를 못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다. 지금 단기적인 그런 일단 저항을 어젯밤에 확인을 하긴 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은 지금 현재 15,570대 여기를 넘어서냐 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결국 못 넘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좀 들고 갈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 지수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한국 증시가 오늘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 한국 증시는 달러 올라가면 안 좋죠. 국제유가 올라가면 안 좋죠. 그리고 러셀 지수의 영향 많이 받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3중고입니다. 3중고. 러셀 지수가 많이 안 좋고 국제유가 많이 오르고 달러도 올랐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일단 오늘 분위기가 좀 일단 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이런 점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미국 증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자면요. 어젯밤에 긴축 우려 그러면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 분위기가 분명히 안 좋기는 안 좋았는데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게 여전히 좀 투기적인 그런 유동성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긴축 우려 그러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게 맞는데 뭐 나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나스닥이 뭐 보시면 뭐 테슬라,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이 장중에 잘 버티면서 나스닥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재밌어요.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없는 이게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책정하는 시장의 모습인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른 섹터들도 좀 많이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쪽 지도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하여튼 그렇잖아요. 요즘에 계속해서 강한 게 IT 빅테크만 계속해서 강한데 하여튼 경기 침체 없다라고 그러는데 경기 침체 없으면은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도 좀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맨날 오르는 건 IT 빅테크밖에 없고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투기적인 요인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하여튼 어젯밤에도 나스닥이 좀 굉장히 강했다. 나스닥만 강했다. 그래서 IT 빅테크가 강했다. 뭐 이런 모습들 그냥 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건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다. 에너지가 또 많이 올랐죠. 그죠? 국제유가 때문에 에너지 많이 올랐다. 이 정도가 어젯밤에 특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한 건 볼 거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금리와 달러 봐야겠죠. 사실 금리와 달러는 어제 그 감산 소식 나오기 전부터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개장 전부터 이미 금리는 많이 오르고 있었고요. 이미 달러는 많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사우디에서 감산 소식 나오고 나서 금리와 달러는 잠시 주춤하고 더 올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금리와 달러가 이미 감산 소식 나오기 전부터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 전일 나왔던 그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런 지표들의 영향 때문이겠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젯밤 사실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별로 잘 설명이 좀 되지는 않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강한 거 좀 이상한 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논리적으로 뭐 썩 와닿지는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젯밤 달러는 특히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 어떤 중요했던 자리,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한 척 했습니다. 시원하게 돌파한 척 했고요. 목표치가 열렸죠. 목표치 어디까지? 여기 전고점까지 목표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은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인데요. 일단 뭐 여기 전고점,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한 척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좀 달러 강세에 우호적인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달러 강세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상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저점 낮췄던 거 이거는 언더슈팅이었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지금 직전 고점까지 돌파한 척 했기 때문에 그죠? 확실히 언더슈팅이었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목표치 열렸다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하고 요즘에 좀 장중에 좀 많이 연동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은 뭐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 당장 오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뭐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들 좀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금리 많이 올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어 스팁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이 되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이 되고 있다. 베어 스팁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가 또 지금 또 올라가니까 일부 사람들이 또 나와갖고 또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몇 프로까지 오를 거야라고 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조금 좀 제한적으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 증시나 뭐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떨어진다라고 할 때 지금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걸러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죠,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번에 너무 심했기 때문에 금리는 오히려 그때 당시 더 좀 떨어졌었죠. 한참 금리 오른다 그러니까 정작 몇 주 동안 세게 좀 조정 나오고요. 물론 좀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금리도요. 아마도 지금 올라가는 이런 꼬라지로 봤을 때는 슈팅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고점인데 솔직히 이런 자리 정상적으로 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슈팅이 걸리면서 좀 세게 올라갈 거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법 급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팍팍 올라오는 꼬라지로 봐서 좀 슈팅이 좀 걸려서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슈팅성으로 좀 급하게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여튼 뭐 증시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좀 일단 좀 잘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항이니까 여기서 뭐 오버슈팅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이 좀 둔화되든지 하겠죠. 근데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이 조금 좀 있어 보이는 것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어젯밤 금리가 오른 이유 참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190빌리언이라고 하죠. 190빌리언 굉장히 많은 금액의 회사채가 발행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어젯밤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국제유가 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인, 그죠? 회사채 발행 많이 한다, 국채 발행 많이 한다, 금리 상승 요인이죠. 수급적인 요인이고, 또 뭐 그 수급적인 거 말고 외적인 부분,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어떤 그 외적인 부분이죠.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슈팅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증시는 의미 있는 매도세를 확인한 건 아니죠. 아직까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들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 보시면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니까요. 예,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위험한 순간이긴 합니다. 중요한 순간이긴 해요. 변동성 지수들이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살아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세적으로 살아날지 아니면 반등에 불과해서 더 죽을지는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밤에 어떤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어젯밤에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 밤, 내일 밤 계속해서 좀 우리가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됐고요. 어제 유럽 증시도 빠지긴 빠졌는데 뭐 양봉 달고 올라오고 있죠. 좀 하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런 직전 저점 이런 자리 부근에서 이렇게 양봉 보이는 거라서 물론 하락이 유리합니다. 아직까지 더 빠지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 양봉이죠. 네,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어요. 반등은 끝나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하락도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뭐 그죠? 다 봤죠. 달러가 중요한 자리 돌파 한착했고, 그죠? 이런 점은 분명히 증시에 별로 안 좋은 요인이긴 합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국제유가 잘 올라가고 있다, 그죠? 인플레에 부담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미국 경제가 좋다, 경기 침체 가능성 낮게 책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였나 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더 오르는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국제유가 이런 움직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미국의 골디락스 뭐 이런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경제 좋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자꾸자꾸 주류로 또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국제유가가 또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을 좀 그런 상황까지 좀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게 지금 그 호재가 아닌 상황이긴 해요. 이 정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명확한 방향성 이런 건 일단 잘 나오지 않았고, 하여튼 근데 증시의 악영향은 증시에 안 좋은 부담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코스닥이 좀 강한 날이네요, 그죠? 코스피 보니까 삼성전자가 힘이 빠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으로 좀 돈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반등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하락 중에 반등, 하락 중에 뭐 반등. 아직까지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락 중 반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좀 많이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한 번쯤 위쪽으로 꿈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사우디 감산 소식으로 인해 갖고 지금 꿈틀할 때 꿈틀 못 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 위쪽에 저항을 확인도 하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뭐 71,000원대에서 지금 저항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굉장히 힘이 급속하게 빠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좀 좋은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72,000원대 저항 확인할 수 있었는데, 72,000원대가 아니고 71,000원대에서 지금 저항을 확인하는 불운한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지금 코스피가 반등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속히 지금 힘 빠지는 거는 굉장히 시장의 부담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직까지 근데 강한 겁니다. 아직까지 코스피는 강한 거예요. 코스피는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반등 흐름 중인 거고, 이 반등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 아직까지 5일선도 안 깼고요.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난 2거래일 동안 오버슈팅성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 속도를 좀 둔화시키면서 상승을 약간 좀 속도를 조절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직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코스피는 지난번 영향 잘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강했던 그 영향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어떤 코스피가 주춤하니까 코스닥이 좀 일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일단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시간이나 잘 죽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특별히 뭐 지금 눈에 띄는 뭐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환율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국의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막 환율이 막 급등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의미가 있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해야 되는 건 여기 1329원짜리 여기 이날 시가입니다. 8월 24일 시가 1329원.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라 할 수 있겠죠. 상단 자리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착할지 말지 오늘 거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이 자리 돌파 안착되면 뭔가요? 레벨업이죠. 그죠? 지난 일주일, 2주일간 못 넘던 자리를 넘어서는 거니까 레벨업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나 이제 상승 여기까지 할 거야. 상승 목표치는 일단 직전 고점까지 열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1343원 정도까지 상승 목표치는 일단 열린 거고, 근데 일단 목표치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싸한 겁니다. 1343원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지난번 전고점 자리거든요. 지난번 전고점 자리 저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목표치가 이까지 열렸다라는 거는 그죠? 더 이상 빠질 생각이 없다. 나 이제 돌파 한착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간접적으로 좀 보여줬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이 지난번 직전 고점을 넘기 위해서 도전을 했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건데, 조정이 상당히 좀 건전하게 좀 잘 이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벨업, 이렇게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여기 돌파 한착하면 이제 끝이에요. 여기 이 자리 돌파 한착하면 다시 1400 얼마까지 목표치가 시원하게 열립니다. 왜냐면 위쪽에 저항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위안화도 그렇고 한국 원화도 그렇고 지금 저 자리가 돌파 한착이 되면은 굉장히 크게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고 크게 목표치가 열리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건 그 증시에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세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잘 보긴 해야 됩니다.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근데 아직은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